박진 시네마 리뷰. 오늘 영화는 라쇼몽입니다. 부제목으로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라고 정했습니다. 기본 정보는 장르 범죄 드라마 미스터리고요. 국적은 일본, 개봉일은 1950년, 감독은 구로사와 아키라가 되겠습니다. 주연은 미운의 도시로 쿄 마치코이고요. 상영 시간은 1시간 28분입니다. 주요상은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평점은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 기준 8.2점이고 참고 서적으로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소설 라쇼몽과 덤불속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독 소개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일본 영화사를 대표하는 세계적 거장으로 할리우드와 유럽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로 인간 심리와 도덕적 갈등을 탐구하는 서사와 강렬한 비주얼, 혁신적인 촬영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작으로는 7인의 사무라이, 요준보 등이 있습니다. 오지 야스지로, 미초구치 겐지와 함께 일본 영화의 3대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쇼몽 효과라는 개념을 창출했는데 이는 한 사건이 등장인물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서술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제목의 의미는 붕괴된 문을 상징하고 무너진 진실을 의미합니다. 원제목인 라생문, 라쇼몽은 영문 제목으로는 인더 우주입니다. 라쇼몽은 교토에 실존했던 성문으로 일본 역사에서 사회 붕괴와 도덕적 타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라쇼몽은 혼란스러운 인간 심리와 왜곡된 진실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영문 제목 인더 우즈, 덤불속은 숲속에서 벌어지는 모호한 진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덤불, 즉 덤불은 복잡하게 얽힌 증언을 말하는데 이런 덤불 속에서 진실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줄거리는 4개의 시선, 하나의 사건입니다. 폭우 속에서 한 허물어진 성문, 즉 라쇼몽에서 나무꾼, 승려, 방랑자가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한 무사, 사무라이가 살해되고 그의 아내가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법정에서 산적 타조마루, 아내, 죽은 사무라이, 영미를 통해서 나무꾼이 각자의 증언을 합니다. 4가지 증언은 모두 다르며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진실은 주관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서사 구조는 다층적 시점과 비선형적 내러티브를 갖습니다. 액자식 구성으로 현재 시점, 라쇼몽 성문에서 과거의 사건이 재구성됩니다. 다중 시점 서사를 가지며 동일한 사건을 4개의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반복 서술합니다. 법정에서 각각의 증언이 재현되며 관객은 주관적 진실과 객관적 진실의 모호함을 경험합니다. 결말은 여운을 남기는데요. 나무꾼의 최종 증언이 진실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한 아기의 생명을 구하며 희망의 가능성을 남기게 됩니다. 등장인물은 인간의 본성과 자기 합리화를 보여줍니다. 타조마루는 산적인데 살인 및 강간 혐의가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미화하고 사건을 영웅적 대결로 묘사하게 됩니다. 사무라이는 죽은 피해자고 영미를 통해서 등장하고 자살했다고 주장합니다. 명예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내는 피해자로 보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증언을 합니다. 각기 다른 태도로 사건을 해석하게 합니다. 나무꾼은 방관자로서 진실을 아는 듯하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신빙성 있는 증언을 제공합니다. 승려는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의 이기심과 거짓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합니다. 표현기법은 빛과 그림자로 구축한 심리적 혼란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워크는 인물의 주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핸드헬드 촬영 및 독특한 앵글을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숲속 장면에서 햇빛이 직접 카메라를 향하는 구도, 컨트라 주광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진실의 모호함을 시각화합니다. 편집과 내러티브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구성되며
관객이 스스로 진실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플래시백 기법으로 시간의 흐름을 왜곡합니다. 음악은 특히 음악이 불안한 심리를 강조하고 포구 소리가 인간의 혼란과 절망을 표현합니다. 주제는 인간의 본성과 진실의 불확실성을 다룹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동일한 사건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객관적 진실은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의 자기 합리화. 모든 증언자는 자신을 유리하게 묘사하며 진실을 왜곡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기억을 조작하는 존재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도덕적 붕괴와 희망의 가능성. 인간은 탐욕과 거짓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나무꾼이 아기를 구하는 장면은 희망을 암시합니다. 인상 깊은 대사로는 평민, 방랑자가 하는 말인데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조차 속이는 존재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 유리한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선하다는 건 허상일지도 모르죠. 인간은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꾸며낸 좋은 것만 믿고 싶어 하지. 그게 더 쉬워요. 이 말은 진실이 왜곡되는 이유,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일본 영화의 세계적 전환점을 이룬 영화입니다. 비평적 천사로는 앞에서 말했듯이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여 서구 영화계의 일본 영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러티브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다중 시점 서사 기법을 라쇼밍 효과라고 하는데 이후 수많은 영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시티 오브 갓, 로스트 메모리즈 등이 되겠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인간 본성에 지나친 냉소적 시각을 갖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시사점은 인간 사회와 진실의 다면성입니다. 법과 정의의 불완전성입니다. 법정에서조차 객관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현대사회의 뉴스, 왜곡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기억과 주관성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사건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되며 인간의 경험과 인식이 주관적이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선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존재인가? 도덕적 타락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